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9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에서요. 엄청난 투자 소식을 전해왔는데 대만에 5년 내 R&D 센터를 설립하고 무려 1000명의 엔지니어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SXL과 TQ 투자에 미치는 저만의 이제 영향 분석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증시 한번 볼까요? 뉴스 보시면 뭐 게임스톱 주가 롤러코스터 60% 폭등 후 40% 폭락, 그리고 공모주 슈퍼위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9곳 청약이 이제 돌입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K푸드, K뷰티 등등, 그리고 여행 관련해서도 있고요. 인도 선거 예측 실패로요. 무려 533조 원이나 투자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영국 선거 앞두고 긴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참고하시고요. 업종상위 보면 생물공학, 전기제품, 복합기업, 테마상위는 제대열, 코로나19, 야놀자 등이 있었고요. 한전고시 환율 보면 8원 오른 1381원,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는 내렸네요. 금시세도 내렸고요. 원자재도 천연가스 외에는 내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좋았죠. 해외 증시 보시면 보면 다우산업도 그렇고 나스닥 종합도 그렇고 S&P 500도 다 하락을 했네요. 다우산업은 38,798.99포인트로 마이너스 0.2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7,133.13포인트로 마이너스 0.23% 하락. S&P 500 같은 경우는 5,346.99포인트로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습니다. 토요타가 역대 시총 1위 등급 얼마나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시총 3조 달러. 와, 엄청나죠? 3조 달러나 찍은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게임스톱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명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6%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애플은 플러스 1.24% 상승,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35%죠. 마이너스 1.35% 하락했고요. 메타는 마이너스 0.16% 하락.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0.09% 하락. 반면에 AMD는 0.65% 상승했고요. 아마존, 테슬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S&P 500 맵을 보시면 지수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피어앤 그리드 보면 지금 뉴트럴에서 다시 이제 공포 구간, 피어 구간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45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가요, 대만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R&D 센터를 설립하고요. 엔지니어를 1000명이나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세계 최초의 최고죠. 최고의 그래픽 카드 GPU죠. 이 그래픽 카드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는 6월 4일 대만의 5년 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1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7억 1,500만 달러, 엄청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회사 정보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요, 미국, 티커는 MVDA,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GPU나 AI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브랜드로는 유명한 지포스, 쿼드로, 타이탄이 있죠. 투자 지표 잠시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 정도 됩니다. 4,087조 원, 매당 수익률은 0.01%, PBR은 60.6배, PER은 69.9배, ROE는 115.7%, PSR은 37.3배라고 하네요. 매출 구성 한번 볼까요? 2024년 1월 기준인데요. 연산민 네트워크가 77.8%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리고 그래픽이 2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댐으로 보면 2023년 7월부터요. 2023년 10월, 2024년 1월, 2024년 4월까지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매출 35조 원, 영업이익은 23조 원, 순이익은 무려 20조 원이나 내는 그런 엄청난 회사입니다. 실적 보실게요. 실적이 진짜 주옥 같은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024년 7월도 우상향할 거다라고 예측이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봉과 월봉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주봉인데요.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찌가 나왔죠. 도찌를 보고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여기서 멈추나 했습니다. 왜냐면 이 도찌가 거의 쓰면은 끝 모양을 암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찌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양봉이라든가 전에 있는 봉에 이 최고점을 내려가면 이것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갑자기 이 도치 위에서 떴습니다. 장대 양봉이요. 이렇게 되면 나 다시 갈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이죠. 여기가 여기 도치의 최상단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포지션입니다. 매수 포지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섰고요. 최고점을 다시 갱신했죠. 진짜 어디까지 진짜 갈지 진짜 자목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액면 분할도 하죠. 10대 1의 액면 분할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월봉 보실게요. 월봉 보시면 진짜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었죠. 그래서 한 세트 또 조정을 받고 정고점을 또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두 세트 또 조정을 받고 5선까지 내려왔다가 여기를 돌파했죠. 그리고 양봉이 있는데 한 세트가 더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가 남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목표가 없는 상태라서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한 세트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든가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되겠죠.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어서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 배경을 보면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요 이번 투자 배경으로 대만이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특히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가 TSMC가 대만에 있죠. TSMC를 놀라운 회사라고 표현을 했고 TSMC와 깊은 이해와 협력 관계죠. 엔비디아는. 그래서 투자의 핵심 요인을 보면 젠슨왕 CEO는 엔비디아가 TSMC와 25년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을 넘게 협력해온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협력 관계가 이번 투자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또한 TSMC의 첨단 패키지 기술인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COWOS의 약자죠 이게 이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쇄 회로 기판 대신요 실리콘 기반의 인터포저 판 위에 메모리와 로직, 비메모리 반도체를 올리는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 방식보다요 실장 면적이 줄어 효율이 높고요 칩 간 연결 속도를 향상시켜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고성능 컴퓨팅 업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이 기술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컴퓨팅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SOXL과 TQ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는요, SOXL과 TQ 투자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SOXL 보면요, R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 3배 레버리지죠. 미국 티커는 SOXL, 아멕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운용 보수는 0.76%고요. 보유 비중 탑 10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가 7.7%, 랭크돼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브로드컴이라든가 퀄컴, AMD 등등 주옥 같은 반도체 관련 회사가 있죠. 그리고 해당 SXL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는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를 찍고 유장창 내려왔습니다. 1년간. 그러다가 2023년부터 이렇게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이렇게 상승이 한 세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 조정이 한 세트가 나왔고 또 상승이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5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나서 좀 5월에 안 좋았죠. 초반에 안 좋다가 이거를 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진짜 이 양봉이 좋은 양봉이죠. 그리고 나서 6월 들어서도 좀 조정을 받다가 여기 5선까지 터치하고 지금 다시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계속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한번은 이 최고점을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봉으로만 만약에 뚫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날 거고요. 이 안에 음봉이 껴있거나 여기를 터치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이 전고점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와서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해서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하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이 낀다 그럼 매도를 하고 잠시 지켜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양봉을 뚫게 된다면 홀딩이죠. 예. 어떻게 시세가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TQ에 대해서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인데요. 보면 미국 TQ,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할 때요. 상승률 3배로 이렇게 상승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바로 TQ입니다. 연 운영 보수는 0.88%. 보유 비중 탑 10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도 여기 속해 있죠. 해당 차트는 TQ의 월봉 차트입니다. TQ도요. 2021년 11월 1일 최고점이었죠. 91.68달러를 찍고 주경창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SXL과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상승의 한 세트, 하락의 한 세트, 상승의 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음봉으로 여기 10선이나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좋은 양봉,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건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들어서 좀 안 좋다가 이 5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세트가 더 남아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최고점을 갱신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양봉으로만 뚫게 되면 새로운 역시 시세가 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 음봉이 껴있거나 터치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는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든가 아니면 내려가든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 영향 한번 볼까요? 한 3개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장기적인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는요.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는 결국은 SXL 그리고 TQ와 같은 반도체 및 빅테크 관련 ETF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방향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공급망이 강화되는 거죠. 엔비디아의 대만 R&D 센터 설립은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는 반도체 산업 전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인데요.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는 엔비디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죠. 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결국은 높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SXL TQ 투자자들에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럼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대만 투자 발표는 SXL과 TQ 같은
반도체나 빅테크 관련 ETF의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대만과 중국이요. 서로 이제 다투고 있죠. 지정학적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제 리스크는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는 SXL과 TQ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는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증가도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꼭 고려하셔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투자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투자 결정은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반드시 각자가 공부하시고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